자, 괴태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괴태운의 특징은 대운이 바뀔 때마다, 즉 새로운 대운이 시작할 때마다 인생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운을 볼게요. 1756년 신묘대운입니다. 자, 이 신정인이 일지에 통구를 합니다. 정의는 공부하는데, 외부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괴테가 7살쯤 되는 때인데요. 이때 아버지를 통해서 언어, 문화, 음악, 미술, 검술 등을 교육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문학의 조예가 깊었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는 거고, 그때 신정인이 발현이 된 거죠. 또한 이 일간과 월간이 같은 임이잖아요. 즉 괴테와 아버지는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문학의 조예가 깊으셨고요. 또 행정직을 담당했던 적도 있고요. 또 법학을 전공했는데 괴테 또한 아버지와 유사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신 정인이 대운으로 왔을 때부터죠. 자, 두 번째 대운 1765년에 경호대운입니다. 이때는 경편인이 월지에 통근합니다. 이 편인 또한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신정인과 차이점은, 그냥 신정인은 넓고 얇게 이것저것을 공부하는 거라면 경편인은 어느 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죠. 즉 전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은 금이잖아요. 그럼 학문들 중에 이 금과 관련된 학문은 법학이죠. 그래서 이 괴테는 이때 라이프치 대학에 입학을 해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대운 괜히 지웠네요. 여전히 이제 경호대운입니다. 대운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때 68년에 무자년이 됩니다. 자, 무자년이 보면 세운과 대운 사이에 자오충이 성립을 하고 있죠. 자, 이 자는 겁재이고요. 오는 정재입니다. 겁재와 정재가 만났다. 그러면 이 정재가 깨져버리죠. 왜냐하면 지금 일간도 월간도 임이고, 이 임이 이 세운 자에 통군을 하다 보니까 괴테 운명에서는 이 임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가 약한데 이 화, 오가 수와 충하면서 깨져버린 거죠. 즉 정제가 깨집니다. 일상이 망가져요. 그러면 괴테의 일상이라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였는데 그게 망가져 버린 거죠. 또한 이 편관 역할을 하는, 즉 임일간을 극하는 무편관이 월지에 통근하고 있습니다. 즉 이 월지는 직장 혹은 학교에서 쓰는 기인데 바로 그곳에서, 즉 학교에서 편관이 또 강해졌네요. 그래서 좌우충 또 무편관, 이 두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가 되고요.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프랑크푸르트로 귀향하게 됩니다. 자, 건강을 이제 회복시키는 거고요. 자, 경인년이 옵니다. 자, 대운 경편인이 시작될 때 법학을 접했잖아요. 그리고 중단됐고요. 그리고 세운으로 경편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경은 애초에 강해요. 왜냐하면 월지에 통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해진 경이 또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제 다시 학교에 복귀를 합니다. 물론 다른 학교예요. 이번에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법학을 다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학문이 또 이 금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법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더 지났어요. 1771년. 자, 세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신묘년입니다. 자, 과거에 신묘대운이 있었죠. 7살경에 신묘대운이 시작됐었고, 그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운으로 왔던 신묘가 이번에는 세운으로 왔고요. 그러면 이 신정인으로 괴테는 어떻게 선택했냐면 법학 박사학위를 박사가 아니라 학사군요.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썼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인정받는 데 또 썼습니다. 자격증을 얻는 데 이 신정인을 쓴 거죠. 그런데 지금 이름을 날리는 게 어떤 변호사로서 사건을 크게 터뜨렸다로 이름을 날린 게 아니고요. 자, 1774년 갑오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목생화의에서 이 오라는 화가 활활활 타오르겠죠. 즉 재성이 커집니다. 즉 갑식신을 통해서 재성이 커지죠. 이런 형상을 식상생재라고 부릅니다. 자, 내가 열심히 활동을 했더니 목표하는 바를 이룬다. 식상생재. 그리고 이렇게 화가 활활 타오를 때 괴테가 식략했다라면 본인이 무너졌겠지만 괴테는 보다시피 강합니다. 물론 신이 한여름이라서 힘이 좀 빠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통근 또 월간 또 통근 해서 지금 A부터 E급까지 이 강도를 나타낸다면 C급에서도 상위 C급 C뿔 정도의 건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화를 견뎌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식상생재를 통해서 이 제 목표 뭘 달성했느냐? 바로 젊은 베르텔의 술품이 이때 출판이 됩니다. 물론 이 출판된 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재성이 돈은 아닙니다. 재성은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가라는 목표를 달성한 거고요. 당시에 이제 해적판이 워낙에 돌다 보니까 베르텔의 슬픔이 인기는 있었지만 이게 인쇄 수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괴테 이름이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아주 큰 한 획을 식상생재로 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한다 아니면 나의 큰 목표를 좀 달성하고 싶다 그럴 때 내 운에서 식상생재가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775년으로 가면은 대운이 또 바뀝니다. 이때는 이제 기사 대운이고요. 그리고 을미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기가 정관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 대운은 연주, 기사와 같죠. 그래서 이 대운이 연주를 강하게 깨워줍니다. 즉 연주가 깨어난다, 간판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판이라는 것은 이력서에 쓸만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 이력서에 뭘 쓰나요? 주소지도 쓰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직장 이런 것도 쓰고요. 특기 이런 것도 쓰고 하다 남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식당 가면 앞에 간판 있잖아요. 간판을 통해서 여기가 무엇을
파는 식당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간판이 변하는데요. 그러면 괴테는 무슨 간판이 변하냐? 이때 공무원이 됩니다. 참 변신을 많이 하죠. 변호사가 됐다가 또 소설가였다가 이번에는 기사대운의 변호사를 합니다. 또한 이 을이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을기충 해가지고 상관, 경관, 그래서 이 정관이라는 것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정관은 공무원이라는 것하고도 어울리는 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이마르로 이주를 해가지고요, 이거 정치 행정 업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의 내용은 또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바사주 바이.